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조미 도서관의 은조미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1일 토요일 숙명여대에서 최대 배아인스 시험을 치고 왔어요. 이 시험을 치는데 따로 참고할 만한 후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곳에서 치는지를 잘 몰라서 스스로 좀 당황했었거든요. 물론 매번 숙명여대에서 치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시험 흐름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장소부터 시험 때 제가 느꼈던 그런 꿀팁들, 그리고 각각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짧게 준비해 봤으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먼저 제 시험 장소는 숙명여대 명신관이었어요. 평소에 독일 문화원에서 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험 응시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숙명여대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9시 50분까지 시험 장소에 입시를 하고 10시에 쓰기 시험이 시작하는데 실제로 40분 정도부터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리고 휴대폰 수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급하게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신관이 후문 쪽에 있어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후문에 내리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정문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역에서 내리면 시험장까지 넉넉히 한 20분 정도 걸어야 했었는데 경사길이라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문으로 들어가면 출입문 유리에 수험 번호, 이름, 시험 장소가 적혀 있는 종이가 붙어 있어요. 말하기 시험 조편성도 나와 있는데 메일로 받은 수험표와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굳이 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시험 중간 쉬는 시간에도 감독관이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명 정도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실 위치를 물어보면 쉽게 그리고 한국말로 알려주세요. 여자 화장실은 모든 층에 있었고 남자 화장실은 입구가 있던 2층과 6층에 있었어요. 제가 시험 친 4층에는 여자 화장실이 있었지만 2칸밖에 없어서 조금 쉬는 시간에 기다려야 하는 건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정수기가 있으니까 텀블러를 가져가면 쉬는 시간에 따뜻한 물이나 커피 등을 타 마실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쉬는 시간에 코코아를 타 마셨는데 든든하고 에너지가 바짝 나는 기분이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문화원 감독관 분들께서는 뚜껑이 있는 음료만 책상 위에 올려둘 것을 권장했어요. 만약에 잘못해서 쏟았을 때 피해가 나만 입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도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아서 흡연 장소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나가서 피고 잘 오더라고요. 쉬는 시간이 넉넉해서 흡연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3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지만 시험 전 유의사항이나 시험 답안지 작성 방법 등을 시험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10분 정도 먼저 입시라는 것을 그쪽에서도 권장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을 쳤을 때는 12월 1일 겨울이다 보니까 난방 때문에 매우 되게 건조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한번 환기를 하긴 했지만 후덥지근한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입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차라리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느끼는 추위 정도에 따라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인공 눈물이나 마실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 평소에 잘 쓰지도 않던 인공 눈물을 가지고 갔는데 진짜 없었으면 어떻게 시험을 쳤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험을 치면서 이걸 미리 알아뒀으면 조금 덜 당황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시험 접수를 하고 받게 되는 수험 번호가 적힌 수험표, 안내 종이는 굳이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아침에 까먹었다고 다시 뽑거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입구에 붙어있는 강의실 배치나 수험 번호를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자리에 갔을 때 수험 번호와 생년월일이 적힌 꼬리표가 붙어져 있었어요.
어학원 측에서도 그 종이 필요 없으니까 시험지대 다 넣으라고 해가지고 괜히 애써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험장에 입장하게 되면 강의실 책상 위에 수험표와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이 적힌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그냥 앉아서 대기하면 되는데, 근데 이 꼬리표가 생각보다 작고 얇은 데다가 영어로 된 성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한 3명 정도 계신데 여쭤보면 함께 찾아줘서 괜찮았지만 좀 처음엔 좀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꼬리표 옆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가 놓여져 있어요. 답안지 작성은 이 펜으로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간 다른 볼펜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잘 나오지 않으면 바꿔주고 시험을 다 치고 나면 걷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치는 중간에는 신분증 확인을 위해서 꼬리표를 신분증에 붙여서 놓아두면 쓰기 시간에 감독관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요.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에는 이 꼬리표를 떼서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쓰기, 읽기, 듣기 시험이 끝난 후에 그대로 가져갔다가 말하기 시험 때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이 꼬리표를 버리면 수험 번호를 다시 적어서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칠 때 정면 스크린에 크게 전자시계를 띄워주기 때문에 시계가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중간에 10분, 5분 남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결시생이나 시험을 치다가 중간에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시험 순서가 앞당겨지니까 듣기 시험을 치고 나가기 전에 자신의 말하기 시험 그룹과 다시 돌아와서 대기하라는 시간을 잘 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 시험 당시에 실제로 안내해준 시간보다 저는 30분 정도 일찍 왔는데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된 상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안내해주는 시간보다 미리 가 있는 것을 권장해요. 문자를 따로 보내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기 시험 한 5번 정도까지만 대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 됐었어요. 오래 기다려야 하면 미리 조용한 카페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아서 저는 불편함은 없었어요. 쓰기 시험은 60분 동안 치게 되는데 이때 문제지, 답안지,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빈 종이를 줬어요. 반드시 답은 답안지에 적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분배해서 옮겨 적어야 돼요. 모든 종이에는 자신의 수험 번호를 쓰게 했고 시험이 끝나면 이 3가지 모두를 걷어갔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이제는 옮겨 적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1번 문제는 80단어 정도의 친구에게 이메일을 쓰는 건데 이때는 둣젠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말에 쇼핑하러 친구들하고 갔는데 편지를 받는 이 친구는 일하느라 가지를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쇼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둘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정을 제안하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저만의 약간 깨알 꿀팁이라면 이때 친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남자 혹은 여자 둘 중에 아무나 골랐어도 상관없는지 문제 제일 처음을 잘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자기의 생각을 적는 거고 80단어 정도를 쓰는 거였어요. 제 문제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지문에는 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자신의 생각을 그냥 조리 있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3번 문제는 한 40단어 정도로 이제 높임말을 써서 쓰는 메일이었는데 아파트 반상회가 있는데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사과를 하고 왜 못 가게 되는 것인지 상황을 설명해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쓰기 시험을 마치고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다가
5분 정도 전부터 답안지 작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교육해줘요. PPT랑 같이 보여줘서 이해하기는 쉬웠고요. 예를 들면 답을 고치고 싶을 때 수정 방법이 있는데 볼펜으로 답안지 네모칸 안에 X표를 치는 것이 답이고 수정하고 싶으면 까맣게 칠하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해시켜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듣기 시험과 다르게 답안지에 옮겨 적는 시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65분이 지나면 바로 걷어가요.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옮기는 시간이 있구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미리미리 옮겨놔야 돼요. 읽기 시험을 마치고 쉬는 시간을 보내고 오면 듣기 시험을 칠 준비를 해요. 이때 쉬는 시간에 음향 테스트도 하고 답안지 작성 요령을 다시 알려주기 때문에 10분 정도 일찍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강의실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듣기 시험을 치는 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듣기 시험은 끝나면 5분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기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듣기를 할 때는 그냥 듣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 시험이 끝나면 한 1시 반 정도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말하기 시험 대기 장소에 와야 하는 시간을 조별로 알려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20분 정도 일찍 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차례가 지나가 버리면 응시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 말하기 시험이었어요. 저는 사실 별로 긴장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여서 좀 당황한 마음 때문에 갑작스럽게 긴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상세하게 적으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대기 장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를 안내해줘요.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고 약간 큰 강의실인데 그냥 거기서 책 보고 기다리다가 시험 시작 한 10분 전쯤에 그 감독관이 조편성에 맞추어서 수험번호 뒷자리 4자리를 불러줘요. 이때 총 14명이 한 개 조였어요. 편성이 완료되면 앞에 3줄 정도에 이렇게 짐을 놓고 잠시 대기했다가 시험 장소로 이동을 하게 돼요. 대기하는 동안에는 시험 성적표를 착불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줘요. 단체 접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개별 접수인 경우에는 합격하면 성적표를 독일문화원에 직접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시험 치러 갈 때는 꼬리표가 붙은 신분증만 가지고 이동을 하고 펜은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시험은 총 30분이었고 14명이 다 같이 하나의 강의실로 가서 파트너를 편성하고 15분의 준비 시간을 가진 다음에 각자의 시험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한 줄로 서서 그 준비하는 강의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간 복도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순서대로 앉혀요. 다 앉고 나면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바꾸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포스트잇에 강의실과 A, B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준비 시간이 끝나면 그 강의실에 가게 되고 내가 A인지 B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문제지 2장과 빈 종이 1장 그리고 무나미 볼펜이 놓여 있었고 그 종이에 수험 번호와 강의실을 적고 시간에 맞추어서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까지는 모두 한국어로 안내해 줬는데 갑자기 독일어로 안내해 줘가지고 살짝 당황했었어요. 잘 이해를 못했으면 물어보면 한국어로 대답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파일 비닐 같은 거에 문제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위에 낙서나 표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주어진 빈 종이에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문제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줄 알고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빈 종이에 많이 적으려다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었어요. 문제지를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발표할 내용만 평소처럼 잘 정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작성이 끝나면 그 펜은 책상 위에 두고 시험장으로는 펜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잘 적어서 가야 돼요. 이제 말하기 시험장으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면 2명의 평가관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2분이셨어요. 근데 저랑 같이 시험을 치러 갔던 다른 사람들은 뭐 독일인 1명, 한국인 1명인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았어요. 간단히 인사나 자기소개를 한다고 들었는데 차례가 많이 밀려서인지 따로 시키진 않더라고요. 시험은 모두 독일어로 진행됐고 간단히 안내사항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과제 1번부터 파트너랑 해나가면 됐었어요. 과제 2번은 뭐 누가 먼저 할지 정하고 한 명이 발표한 뒤에 상대방이 1개 질문, 평가관이 1개 질문을 했었고 나머지 한 사람도 똑같은 순서로 진행됐었어요. 이 과제 1, 2번 모두 합쳐서 한 15분 정도면 모두 끝났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가 30번째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계획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족여행을 계획한다거나 휴가를 계획하는 것들이 나왔었어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제는 소셜 네트워크 사용의 장단점이었고 제 상대방은 애완동물의 필요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식당에서의 흡연을 허용해야 하냐, 인터넷 쇼핑의 장단점은 뭐가 있느냐, 휴가 때는 여행을 가는 게 나은지 집에 있는 게 나은지 그거에 대한 이제 찬반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주제가 나왔었어요. 시험을 대비하는 잘 알려진 문제집들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어려움 없이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모의고사 주제별로 간단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준비할 때는 짧으면 어쩌지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꽤 길어지고 말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작은 후기가 여러분들 시험 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처음 만들어 본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